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의 6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도 하고 6강에서는 주로 그런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것인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가버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인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게 동사예요. 동사는 누구에 따라서 변화합니까? 주어에 따라 변화를 하는 거죠. 그 올바른 동사의 변화를 시키려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은 현재형밖에 안 하지만 좀 나중에 가면은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를 변화를 시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현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현재만 살자 이런 주의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만 삽시다 일단은. 1번 문제는 woher du 이렇게 됩니다. 자,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런 문장이잖아요. 콤멘 동사를 가지고 변화를 시킬 건데요. 이게 부정형이에요. 부정형인데 여기서 n을 띄워버리면 여기가 동사의 어간이죠. 이 동사의 어간을 변화를 시킬 건데 어떤 어미를 붙이느냐는 이 주어에 따라 달라지죠. 주어가 누니까 누면은 스트를 붙이더라. 여기 기억을 하셔야죠. 컴스트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6강의 첫 번째 강의를 보세요. 6강에 지금 이게 네 번째 편이잖아요. 첫 번째 편을 보시면은 어떤 주어에 대해서는 어떤 어미를 붙인다.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뭐다.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6강의 첫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사의 어미를 보겠습니다. 자, 2번은 wir nach Haus. 우리는 갑니다. 동사 개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nach Haus. nach는 어디로 라고 하는 전치사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사는 gehen인데 이게 부정형인데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ge까지가 어간이에요. 요거 일단 띄워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어미를 붙일 것이냐 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지금 복수예요. 비어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죠. 그래서 존복동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존칭과 복수는 같다, 같이 간다, 동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존칭은 아니지만 얘는 복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가는데 갈 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쉽게 간다. 동사의 원형에 가까운 이런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ir gehen nach Haus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wie heißen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er. 그는 어떻게 불립니까? 이런 문장이죠. 자, heißen 동사가 원형인데요. 부정형이라고 독일어에서 말하죠. 여기서 n을 띄워버리고 나면 요게 어간이에요. 이 어간에다가 어떤 어미를 붙일 것이냐? 주어가 e어니까 e어면 3인칭 단수니까 t가 붙겠다. 그래서 heiß t 이렇게 붙어있는 1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Sie aus der Schweiz. 자, 그들은 어디서 왔냐면 스위스에서 왔어요. 스위스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다 굳이 해석을 그들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거는 그녀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문자가 된 건지 당신인 건지 그들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써놨습니다. 자, 그들이에요. 존복동 발동되는 거죠. 그들은 복수니까요. 콤멘 동사의 어간 콤에다가 n을 붙여서 부정형과 같은 형태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Sie kommen aus der Schweiz.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슈바이츠는 스위스라고 쳐요. 네, 새로 나온 단어니까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슈바이츠, 그래 스위스, 알았어. 이거는 왜 붙는 거냐? 아우스 데어 슈바이츠, 데어가 왜 붙는 거냐? 이게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다른 나라들은 이게 안 붙었죠. 아우스 코리아, 아우스 england, 아우스 deutschland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슈바이츠만 요런 게 붙는 거냐? 요거는 슈바이츠가 가진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래요. 코리아라든가 더이чл란드라든가 야판이라든가 이런 거의 대부분의 나라 이름은 중성명사예요. 제가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성명사인데 슈바이츠는 여성명사예요. 그거는 그 나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스위스 사람들이 여성적이다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위스만은 이 여성명사만은 아우스 슈바이츠 하지 않고 아우스 데어 슈바이츠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여성명사하고 중성명사는 알았어. 그럼 남성명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리 조금만 말씀드린다면은 남성명사도 관사가 붙어요. 여기 지금 관사거든요. 이런 경우에 관사가 붙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요거 하나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스데어 슈바이츠, 스위스만 아우스데어 슈바이츠 이렇게 관사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Ihr nach Deutschland, 너희들은 독일로 자, 이거는 가니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너희들은 독일로 가니? 그래서 이거는 gehen 동사를 쓰라고 하는 건데요. gehen 동사의 원형 ge에다가 뭘 붙일 것인가 하고 뭘 붙일 것인가 하고 딱 보니까는 이게 주어가 이어란 말이에요. 자, 이어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긴 한데 복수 중에서 너희들, 이어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머리에 빨간불을 켜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복동 중에서 이어만은 예외적이다. 그래서 이어의 경우에는 an이 붙지 않고 이렇게 트가 붙습니다. 어간에 트가 붙어가지고 geht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요. geht ihr nach Deutschland? 너희들 독일로 가는 거니?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gehen 동사는 영어의 go하고 조금 달라요. go는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물론 gehen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영어의 go는 내가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독일어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장소로 간다 할 때는 gehen을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동사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그게 좀 그것까지 하기에는 힘들어서 제가 다른 동사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요. 일단은 5번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문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쓰느냐? 그래도 말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써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 가서도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지만 이렇게 쓰면 알아들으니까요. 처음에는 틀릴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뭐라도 말을 해보자. 이게 제 방식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geht ihr nach Deutschland? 너희들 독일로 가는 거니?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나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번 1번을 볼게요. 매번과 같은 말이 답변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Ich komme aus Österreich.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거는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당신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1번입니다. 뭐해요? 어디로부터? Kommen Sie. 당신은 오십니까? 당신은? 이런 문장입니다. 자, 3번은 왜 안 되느냐? 3번도 될 것 같거든요. Kommen Sie aus Österreich? 당신은 오스트리아에서 오셨나요?
우리말에서는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오스트리아에서 오셨어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조금 어색하죠. 약간의 떨림이 있지만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3번과 같이 물어봤으면은 반드시 먼저 대답할 때 야 혹은 nein, 영어로는 yes, no죠. yes나 no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용건의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다짜고짜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듣기 힘든 그런 대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뭐라고 말해야만 B가 Er heißt Markus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불려요 마쿠스라고. 그는 마쿠스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마쿠스입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그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장으로 물어봐야만 되겠죠. 그래서 1, 2, 3, 4번 전부 의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매번은 야나 나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아예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에어고요. 에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에 대한 동사는 하이센 동사의 변화는 하이스트 똑같아요. 여기도 나왔으니까요. 에어 하이스트. 요거는 맨 앞에 의문사 b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 어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be highest air. 그래야 어떻게 불립니까? 그는 이런 문장이 되죠. 의문문이니까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쓸 거예요. 의문사는 맨 앞에 온다. be highest ai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말했길래 Ja, ich gehe nach Haus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아니 혹은 나는 집으로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게 존댓말일까 반말일까 잘 모르겠어서 대답을 번역을 하면서 약간 이제 주저했죠. 자, 요거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나는 집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 요거는 1번, 2번, 4번은 다 안 돼요. 네, 요거는 왜냐면 전부 의문사가 있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야나 나인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게 하려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너는 혹은 당신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3번이 답이긴 하지만 두가 주어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두가 주어가 된 문장은 2번과 4번에 있긴 한데 이건 전부 다 의문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고 2인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은 3번밖에 없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답은 Z지만 두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Z가 답이 될 경우에 Gehen Sie nach Haus? 당신은 집으로 갑니까? 이런 문장이죠.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야로 먼저 대답을 했어요. 야가 될 수도 있고 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 혹은 나인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3번과 같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만 B가 Wir heißen Sumin und 동수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수민과 동수라고 불리웁니다. 자, 우리가 주어예요. 비어가 주어입니다. 이때는 아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는 아닌데 어쨌든 너희들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당신들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이 주어가 되는 1번과 2번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도 4번도 너희들이네요. 여기는 Z, 존칭 Z가 주어가 되는 그런 예문은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어를 주어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나 나인으로 먼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너희들은 수민과 동수라고 불리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야를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야, wir heißen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돼요.
답은 일단은 의문사 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불리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이어고, 그 다음에 이어에 대한 동사 변화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는 복수지만 복수 중에 다른 대명사하고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른 대명사와 달리 an으로 끝나지 않고 어미가 an이 아니고 어미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어간인 highest에다가 t를 붙여서 be highest ear 요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불리니? 우리는 수민과 동수라고 불려. 자, 제가 좀 어색하게 계속 불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직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색하죠.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이센이라는 동사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좀 일부러 직역 위주로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빨리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색한 직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장 보겠습니다. 아가 뭐라고 말했길래 B가 Er geht nach Haus 라고 말하는가? 일단 2번은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요런 질문을 하면 B가 반드시 야나 나인으로 먼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아웃입니다. 의문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문사가 있어야 되느냐? 어디로 가니 그는? 어디로 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3번과 같이 보헤어예요. 근데 어디로 그러면 woh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는. 주어가 에어니까 동사 gehen의 어간 ge에다가 t를 붙였어요. 3인칭 단수 현재다 이거죠. 그래서 wohin geht er. 그는 어디로 가요? Er geht nach Haus.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은 집 말고 다른 데는 몰라요. 단어를 많이 몰라서 집 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는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문장이 아니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나번은요. 다음 문장을 독일어로 옮기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걸 독일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불리십니까? 일단 요거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문장을 써보세요. 써보셔도 좋고 더 좋은 거는 안 쓰고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입으로 내서 말을 해보는 거지만 그 전에 독일어를 배우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요 단계에선 써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건 의문사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있죠.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be. 주어는 누굽니까? 당신이죠. 그래서 Z가 주어가 될 거고요. 자, 불리십니까? 요 문장의 동사는 하이센이에요. 하이센 동사의 어간은 하이스고 주어가 당신이니까 존복동의 원칙에 의해서 하이스라는 어간 뒤에 n이 붙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센이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의문문이니까 Z하고 하이센을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이센 Z 이렇게 되죠. 그럼 아마 여러분이 요것을 쓰는데도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문사 맨 앞에 오고 동사 주어 요런 어순이 됩니다. Be 하이센 Z. 당신은 어떻게 불리세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자, 2번. 2번은 1번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그는 독일에서 왔어요. 일단 네는 뭐겠습니까? yes가 독일어에선 야죠. 야, 콤마. 그는 독일에서 왔어요. 주어는 에어고요. 동사는 콤맨인데 자, 콤맨 동사가 주어가 에어일 때 어떻게 변화합니까? 어간 콤에다가 3인칭 단수 트를 붙이죠. 그래서 에어 콤트 이렇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 왔어요니까 독일에서부터 어디로부터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아우스입니다.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독일어 전치사 아우스가 들어가고요. 독일, Deutschland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걸 전부 한번 써보시고요. 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 써보실 시간은 안 드리고 있는데 잠깐 멈춰가지고 써보세요. 자, 그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세요. Ja, er kommt aus Deutschland.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자, 어디에서 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woher 이런 의문사가 있고요. 주어가 이어입니다. 이어에 대한 동사 변화는 콤멘 동사의 변화는 콤트 이렇게 됩니다. 존복동의 원칙에서 얘는 조금 벗어나는 애라고 했죠. 이어가 주어로 나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동사가 부정형이 아니고 트가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woher kommt ihr?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너는 한국에서 왔구나. 4번에 아는 그냥 단순한 감탄사예요. 뭐 신경 쓸 거 없고 스펠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 콤마. 너는 왔구나 한국에서. 자, 주어가 두고요. 오다라고 하는 동사 콤맨의 변화형이 어떻게 되냐면 콤맨에서 콤, 어간을 떼어낸 다음에 주어가 두니까 스트를 붙이죠. 그래서 du kommst 이렇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 그러면은 전치사 아우스 쓴다는 거 다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du kommst aus Korea 혹은 Südkorea 마찬가지입니다. 아, du kommst aus Korea. 너 한국에서 왔구나. 자, 5번은 너희들은 집에 가는 거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의문사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의문사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맨 앞에 나올 건데 동사는 뭡니까? 가다. 개인 동사인데 주어가 뭐예요? 너희들이 주어죠. 자, 너희들에 대한 동사 변화는 트가 붙는 거예요. 어간에 트가 붙는 건데 지금 동사는 개인이니까 개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트를 붙여서 게트 이렇게 만들 겁니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나와야죠. get ihr 그다음에 집으로 전치사 nach가 들어갑니다. nach 집 house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Geht ihr nach Haus? 제가 지금 Hause 이렇게 썼는데요. 요거는 굳이 구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Hause라고도 하고 House라고도 해요. 두 개가 다 되는 경우는 그렇게 독일에서 흔하진 않은데 요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House라고도 할 수 있고 Hause라고 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리니? 이 문장은 딱 보니까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있죠.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가 독일어로 뭔가요? wie. 그 다음에 주어는 the예요. 그들. the에 대한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불리다라는 동사 heißen에서 어간 heiß에 n을 붙입니다. 왜 n을 붙이느냐? 존복동. 그들은 주어죠. 주어인데 복수죠. 그래서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존복동의 원칙에 의해서 동사는 하이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를 쓴 다음에 동사, 주어 요런 어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wie heißen sie 이렇게 쓰셨으면 맞습니다. 7번.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거지? 먼저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써보신 다음에 이게 지금 의문사가 있어요. 어디로 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죠. wohin. 그 다음에 주어가 the니까 가다라는 동사 gehen의 어간 ge에다가 트를 붙이면 됩니다. 왜? 3인칭 단수니까.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wohin geht sie 이렇게 쓰셨으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너는 어디에서 왔지? 너는 어디에서 왔니? 자, 요거 의문사가 있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있죠. woher. 그다음에 오다라는 동사는 콤맨인데 콤맨의 어간 콤에다가 주어가 do니까 st를 붙일 거예요. woher kommst du? woher kommst du?
자, 이건 실제로 발음할 때는 where comes to do 이러진 않습니다. where comes to. 너는 어디서 왔니? 자, 9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불리지? 이것도 의문사가 있죠. be.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사 b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다란 동사는 하이센인데 여기서 어간 하이스에다가 원래는 스트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여기 하이스의 어간의 끝에 SZ가 있는데 SZ 자체가 S가 두 개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에서 또 S를 붙이고 트를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트만 붙여라. be, highest, d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불리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은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그들은 복수죠. sie, 복수 sie입니다. 자, 복수기 때문에 우리는 존복동의 원칙에 따를 거예요. 복수 중에서 너희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동사의 어간에 에, n을 붙인다라고 생각해도 결과치는 같습니다. 자, 컴맨 동사의 어간은 컴이고요. 거기다가 에, n을 붙이면 결과적으로 그냥 또 컴맨이 됩니다. sie 컴맨. 어디로부터? aus. 오스트리아, österreic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라버는 밑줄 치은 부분은 어법에 맞지 않으니 바르게 고쳐서 의미가 통하도록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학교 문법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법이란 말이 이제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법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딱 그라마틱만 얘기하지만 어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따른 이야기 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쓰긴 했는데 어쨌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 대략 생각하면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골라볼게요. 1번 Er heißen Peter.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만 고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동사를 내버려 두고 주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Sie heißen Pet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를 내버려 두고 주어에 맞게 동사를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가 에어니까 3인칭 단수란 말이죠. 그래서 heißen 동사의 어간인 heiß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heiß만 남기고 어미인 an을 띄워버려요. 그 다음에 얘가 3인칭 단수니까 heißt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Er heißt Peter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woher gehen Sie? 자, 이 문장에서 woher를 고쳐라. gehen을 고칠 수도 있어요. gehen이란 동사를 바꿀 수도 있는데 동사 내버려 두고 woher 요 의문사를 알맞은 의문사로 고쳐라. gehen에 알맞은 의문사를 고치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woher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같이 쓰이려면 컴맨이랑 써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디로 라고 하는 의문사랑 같이 쓸 수가 있죠. 어디로부터 간다 이런 우리에게 인신론적인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동사가 개인이니까 이거에 맞게 wohin 요렇게 의문사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수민 und 동수 geht nach Hause. 자, 이 문장은요. 동사를 고치란 얘기입니다. 동사를 놔두고 주어를 고치지 말고 주어를 내버려 둬라. 그리고 동사를 고쳐라. 자, 주어가 수민 und 동수 이래가지고 3인칭 복수입니다. 내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인 두 사람이니까 3인칭 복수죠. 자, 3인칭 복수가 주어일 때 동사는 존복동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gehen 동사의 어간인 ge에다가 존복동의 원칙에 따라서 n을 붙입니다. 그래서 geh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Der Junge geht aus Haus. 이런 문장인데요. Der Junge는 소년이라는 뜻도 되고요. 남자아이, 또 소년이 원래의 뜻이긴 한데 그냥 남자, 이런 청년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독일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끼리도 서로서로 야 융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도 젊지 않은데 서로 노인분들이 서로 융해 뭐 이러고 또 여러 명끼리 뭐 융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젊은 남자, 소년 요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er Junge geht aus Haus. 여기서 아우스가 잘못됐죠. 왜냐면은 gehen이라는 동사는 어디로 가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가다 이런 이상한 문장을 만드는 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스 대신에 나흐를 쓰면 아주 잘 맞는 문장이 되죠. 그 젊은이는, 그 소녀는 집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게 하려면 아우스 대신에 나흐를 써주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Maria und ich kommt aus München. 이런 문장인데요. 자, 주어가 Maria und ich예요. 요거는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면은 1인칭 복수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인칭 복수예요. 왜냐면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us München, 뮌헨으로부터 옵니다. 뮌헨 출신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형에 사용되는 그런 어미가 붙어 있죠. 이거는 마리아를 가지고 제가 살짝 속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뒤에 한 사람이 더 있고 그 한 사람이 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비어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에 해당하는 그런 복수예요. 그래서 존복동의 원칙에 의해서 컴트라는 동사에서 어간만 취해서 콤이라는 어간만 취해서 존복동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다가 n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und ich kommen aus München 이런 문장이 되죠. 마리아와 나는 뮌헨으로부터 옵니다. 뮌헨 출신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 문제를 다 끝내면서 6강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6강은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독일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조금 문턱이 있는 그런 과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6강의 내용을 지금 4부분으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특별히 내가 조금 더 이 저항감이 있다. 내가 그냥 딱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걸림이 있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2-3번만 들으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처음에는 이 동사의 변화가 다양하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생각보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의 뇌에 각인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좀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금방 내 것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동사의 변화를 마치고요. 이제 7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7강으로 따라오세요. 여러분, auf Wiedersehen!